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은 실질적으로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분깃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상간 지역을 개척할 것을 제안합니다. 7절에서 13절에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민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델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7절에서 10절은 므낫세 지파 경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슬로바 딸들의 유업에 대한 기술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므낫세 지파 경계에 대한 묘사가 진행됩니다. 저자는 주로 므낫세 지파 경계를 묘사하고 중간중간 그 안에 있는 주요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는 아셀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셀은 아셀 지파를 의미하기보다 므낫세 지파의 남부 성읍을 가리킵니다. 다음 아셀에부터 세게맙, 민무다를 거쳐 엔다프와 주민 경계에 이릅니다. 민무다는 여호수아 16장 6절에서 에브라임 지파 북쪽 경계의 선으로 언급됩니다. 남쪽 경계는 이어서 가나 시내 남쪽에 이릅니다. 가나 시내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 경계의 성읍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흡사한데 이는 두 지파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경내에 있는 지역 중 다프아와 가나 시내 남쪽 성읍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이 사실은 두 지파 사이 형성된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며 지파의 영토가 확정된 이후 기업에 약간의 재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10절은 므낫세 지파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이사갈 지파의 영토와 접합니다. 11절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경내에 있는 므낫세의 기업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 가운데 이사갈과 아셀 지파 경내에 있는 성읍들이 언급됩니다. 그 성읍들은 베스안, 이블르암, 엔돌, 다낙,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과 함께 주위 촌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기업 내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므낫세 지파 역시 이사갈과 아셀의 영토에서 6개의 성읍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선이 형성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3절은 므낫세 지파의 불완전한 점령입니다. 저자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끝내면서 므낫세 지파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그 후에 므낫세 지파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강성하게 되었지만 가나안의 주민들에게 노역만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사시대 므낫세 지파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멀리할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자손의 불만과 여호수아의 제안입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된 직후 요셉 자손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땅 분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추측근대 요단 서편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셉 자손의 분배가 있고 난 다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내에 차례로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요셉 자손의 어투에서 교만과 욕심을 느낄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불만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들이 차지한 에브라임 산지는 비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즉 산간지대로 올라가 개척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수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제안에 대한 요셉 지파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 땅은 넉넉한 땅도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어 정복하기에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도 풍요롭고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재차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자신들이 말한 대로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즉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 민족을 형성한 요셉 자손은 인구에 비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며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요청은 정당하지 않으며 교만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전 의식이 없다면 결코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자족하지 못하여 더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한 길을 가기보다 힘들더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만을 위한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일에 앞장서며 믿음에 도전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